퇴근길 궁금한 이야기, 화제의 사람들을 만나는 생방송, 오늘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자, 대전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분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를 지켜온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곳은 잡지를 펴내는 월간 토마토인데요. 금요일에 만납니다. 오늘은 대전의 오래된 이야기를 편집한 월간 토마토의 편집인 이혜정 씨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하시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이 대전의 토박이이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들으시면 아, 그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이 월간 토마토 어떤 잡지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07년부터 대전 지역 문화예술 잡지로 매달 지금까지 105호에 이르기까지 지금 출간이 되고 있고요. 네. 저희는 이제 유료 잡지예요. 네. 정기 구독자 1000명이 있고 저희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이야기와 문화예술의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주요 테마가 공간, 사람, 그리고 기록이라는 공간, 테마로 사람, 네네. 기록. 네. 이라는 테마로 지금까지 쭉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마감이라서 기자들이 퇴근도 못하고 아마 새벽까지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정기 구독자가 10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정기 구독자 1000명만 가지고는 운영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잡지 만드는 일 어떠세요? 아, 쉽지 않죠. 사실 네. 요즘은 종이로 된 매체라는 것이 또 그것도 있죠, 또. 그만큼 뭐랄까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 다른 매체들이 워낙에 확장되다 보니까 좀 밀려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이렇게 지역의 잡지라고 한다면 종이라서 요즘에 디지털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지역 잡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것이 오히려 더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은 중앙이나 뭐 이 매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종이를 고집하는 까닭도 그거죠. 결국에는 어떤 소수의 매니아들이 있죠. 꾸준하게 책을 보고 꾸준하게 종이 잡지를 사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주요 지원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분들을 만나는 접점으로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최근엔 월간 토마토가 단행본을 펴내는 지역 출판 사업에도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출판 사업, 이게 어떤 건가요? 아, 네. 여기 지역이라는 말이 붙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 출판이라는 게 저희가 그 대한민국에서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출판사, 콘텐츠를 생산하는 출판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들이 살아남아서 쭉 자기들만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이제 지역이라는 말을 붙여서 굳이 지역 출판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만 나오는 어떤 개성적인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 출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그게 지역 출판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죠. 지역의 콘텐츠를 네네. 개발하고 보급하고 사장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보존 그렇죠. 유지하는 것. 보통 문화 생태계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뭐 TV, 케이블, 그런 자극적인 방송들이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익성 때문에 꼭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어떤 미디어나 매체 예술이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 출판사도 어떤 다양성, 어떤 그 콘텐츠나 어떤 예술 이런 분야를 전 국민이 누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네. 수도권에만 집중돼 있는 것을 공유한다는 네. 의미에서 꼭 필요한 거죠. 네, 그렇군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책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 아, 책이 아주 예쁜데요. 어떤 네, 책인가요? 감사합니다. 일단.
네, 제목도 아주 길죠. 우리가 아는 시간의 풍경, 도시의 숨결을 찾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변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인들 그리고 그 일상인들의 공간의 이야기를 담은 르포르타주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르포르타주. 르포르타주. 네. 그러니까 르포죠. 우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뷰하거나 그 공간을 취재한 취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혜정 편집이 있는 대전 토박이세요? 아닙니다. 전 대전 토박이에요. 아마 그러시군요. 저한테 오셨어야죠. 진지하게 찾아뵀어야 되는데 말이죠. 네, 청취자 죄송합니다. 여러분께서는 대전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신 게 뭐가 있나요?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사셨어요? 그 동네에 계속 살고 계세요? 가셨을 때 얼만큼 많이 변했어요? 변한 풍경 때문에 충격을 받거나 뭐 이런 경험은 없으신가요? 저는 문득문득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긴 한데요. 자, 그 이야기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오래된 공간, 오래된 사람들 얘기가 많은데요. 이 안에 뭐 사람, 공간 이거를 선택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이라고 하면은 네. 사실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에 뭐 타임월드에만 가봐도 삐까번쩍한 것들 많고 이런데 왜 그런 공간이나 거기서 있는 예쁜 사람들을 왜 취재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택한 기준은 여기 제목에서도 아시다시피 숨결이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오래된 시간, 오래된 그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시간의 결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시간의 결에 담기는 것이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네. 그냥 자극적이고 누군가의 성공담이고 내가 잘났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내가 60년 동안 여기서 이러면서 살아왔어. 나 별로 뭐 내세울 거 없는데 내 얘기는 뭐하러 담아가라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진짜 잘 살고 있는가? 우리 젊은 사람들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게 뭘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가 다 있더라는 거죠. 네. 그분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사연이 많은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책 속에 담은 분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생각나세요? 저는 그 중앙내 죄송합니다. 정복래 할아버지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중앙키라고 대전역 가기 전에 아주 이렇게 거기 중앙시장에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열쇠를 만들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80이 넘으셨는데 다리도 불편하시고 한데 네. 그 자리에서 뭐 몇십 년 동안 해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의 인생이 그 한국사와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는 거죠. 아. 그분이 전쟁을 지나오시면서 12남매가 있었는데 형제 중에서 살아남은 분이 두세 분뿐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아리다. 그런 얘기는 하면 뭐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치면은 그냥 흔한 열쇠 가게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이렇게 가슴 이렇게 와닿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예. 더더군다나 이제 요즘에는 이게 열쇠를 사용하기보다는 다 도어록을 그렇죠. 많이 네, 사용하니까 그것도 이게 없어져 가는 바뀌었어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물쇠하고 네네. 열쇠하고 네. 이게 많이 없어지니까 예. 안타깝네요 또. 네. 그분도 그렇지 않아도 그 기자분이 책이 나와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몸이 좀 불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새 주인이 바뀌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취재하는 곳들이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대창이용원 같은 경우도 60년 동안 거기서 하셨는데 네. 거기도 아마 개발된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싹 사라져버리고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이제 역사적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는 주인공의 목소리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 보면 기억의 한계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약간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네. 그 어떤 개인사를 다루다 보니까 그게 정확하게 고증된 얘기라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기분에 그렇죠. 따라서 얘기할 때 달라질걸요? 그게 어떤 개인의 인생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어렵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취재할 가치가 있는데 그분들은 아유 그런 얘기는 해서 뭐해 이러시는 좀 소극적인 태도 그런 부분들을 설득시키고 다가가는 점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다뤄진 이야기 중에서 신탄진 거지다리 얘기가 나오는데 되게 좀 황당한 얘기. 이 취재한 기자는 여기 있는 줄 알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없는 거야. 그 장소가. 이미 옛날에 사라진 거죠. 그냥 얘기만 듣고 갔는데 그럴 경우에 막 택시 기사한테 묻고 물어서 동사무소 찾아가서 예전에 거기 살던 사람들 일일이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 여기 거죠. 왔었으면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께서 아까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했어요. 피해가고 그랬다고. 네네네. 그러니까요. 진작에 들었으면 우리 좀 쉬웠을 텐데요. 예전에는 네. 그 저기 했었어요. 그 엄마 말 안 듣거나 울거나 뗐으면 저기 넝마주의 온다 이렇게 하면 울음이 뚝꽂힐 정도로. 네네. 근데 이제 네네. 지금은 어른이 돼서 크니까 네. 그분들을 그렇게 무서워하는 존재로 바라볼 게 아니라 어쩌면 생활이 힘든 우리의 이웃이었는데 그렇죠. 가여운 사람들이죠. 그렇죠. 고아들이고. 네. 근데 네. 이제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었으니까 그냥 애비 저 넝마주의 온다 그러면 그냥 울음 꽂히는 그 정도였는데 이제 어른이 돼 생각하면 우리의 아픈 그 현실이었던 거죠. 그 시절에는. 그렇죠. 네. 지금 사람들은 전혀 생각 못하는 거죠. 저는 넝마주의라는 단어를 사실 이거 이제 편집을 하면서 접했어요. 아 그래요? 거지라는 얘기는 좀 많이 하는데 넝마주의, 재건대 이런 얘기들은 아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34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오래된 다방, 오래된 이발소 이런 공간들도 책 속에 담겨 있네요. 네, 그렇죠. 여기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공간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공간이라는 것만 가지고 사람 인터뷰도 아니고 공간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하는데 저희 책을 보시면 와, 공간에 이런 많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였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김삿갓 다방이라는 데가 나와요. 거기가 그 역전에서 굉장히 오래된 다방이에요. 여기 생기고부터 있었던 다방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다방이라는 곳이 뭐 별거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약간 살롱, 문화 살롱 같은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기자로 활동하시던 분도 거기서 옛날 얘기를 하시고 하나의 문화적인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 공간이. 그러니까 그 공간을 따라가면은 어떤 지역의 역사나 사람들의 역사 이런 것이 연결돼서 발견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요. 사실 이건 좀 약간 추상적인 얘기인데요. 네. 좀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나 주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지역 출판을 하시면서 어려우실 텐데 대전시나 대전 지자체에서 이 책을 좀 많이 사셔서 주변에 대전시의 문화 콘텐츠, 대전의 역사를 갖고 온 사람들, 그 개발 속에 묻혀진 이야기나 어떤 역사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좋은 얘기했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네. 따뜻한 대전의 세월을 함께한 분들의 이야기를 월간 토마토 이혜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